이 골절을 일으키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위 두 식으로부터 이 골절을 일으키는 힘은 바로 이 단위 면적에 가해지는 힘의 크기가 바로 견딜 수 있는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 견딜 수 있는 힘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크기가 단위 면적당 즉 이 발꿈치가 2제곱센티미터이고 그리고 편 상태에서 발꿈치가 받는 힘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정도의 힘이었으니까 골절이 될 수 있는 힘이 자 그렇게 되면 바로 이 발꿈치 한 거는 바로 2 곱하기 10의 9승 다인 정도의 힘이 요 면적에 가해진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앞식에서 유도했었던 평균 충격력 F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운동량 변화에 대한 시간 변화율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을 것이고 이 식을 이 H에 관계된 즉 높이에 관계된 식으로 유도를 해보면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부연 설명해보면 이 평균 충격력 의 힘을 주어질 경우에 대한 그 최대 높이가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은 요 힘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충격력이 견딜 수 있는 충격력의 이러한 힘에 이 힘에 자, 이 말은 자, 힘 F에 자, 견딜 수 있는 자, 높이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힘 F가 이렇게 가해지면 어느 정도 높이까지 뼈가 골절이 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충격력을 견딜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값에 대해서 실제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70kg인 경우이다. 인 경우에 대해서는 위의 식에다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자 70kg 인 경우 여기 질량이 M이 있기 때문에 70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앞에 힘의 크기가 다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다인은 CGS 우리 정력학에서 다루었었던 CGS 단위계 즉 센티미터, 그램, 그다음에 세컨드의 단위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70kg이라고 하는 것은 70 곱하기 10의 3승 g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힘 F는 바로 요 위에서 나타낼 수 있었던 2 곱하기 10의 9승 다인이 되겠고 시간은 여기서 나타내는 것처럼 딱딱한 이 바닥이라면 이 발꿈치가 바로 요 0.02초 정도 걸리는 시간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 식에 대입을 해보면 계산상으로는 이제 41.6cm 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값에 대해서 이제 우선 해석을 한번 해보게 되면 우선 몸무게가 70kg인 사람이 발꿈치로 바로 그러니까 이 바로 선 상태에서 점프를 할 때 착지를 할 때 뼈가 부러지지 않을 수 있는 최대 높이 즉 이걸 써보면 자 뼈가 골절되지 않고 되지 않는 최대 높이를 나타내는 것이겠죠. 그러면 뼈가 골절이 되지 않고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는 높이가 바로 41.6cm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또 다시 어떤 말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하면 41.6cm 이상인 곳에서 뛰어내리게 된다면 뼈의 골절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닥이 딱딱하고 그리고 사람이 일자로 꼿꼿이 선 상태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는 경우에 대한 그 계산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해둬야 될 거는 바로 이 계산되어져 있는 나와 있는 요 식보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항상 높은 곳에서도 뭐 점프를 해도 아무 이 부상을 입지 않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도 하고 실제로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바로
충격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충격력이라고 하는 것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우선은 가장 중요한 팩터가 바로 충돌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다. 즉 이 말은 충돌되는 면하고 이 상호작용을 오래 하게 된다면 충격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사람이 뛸 때 항상 꼿꼿이 서서 이렇게 뛰어내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자, 이거는 바로 이 충돌 시간을 자기 몸이 갖고 있는 그 무게에 대한 이 값보다 이 값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충돌 시간을 굉장히 길게 가져가고자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는 그리고 부드러운 면, 즉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충돌 시간을 길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약에 이 부드러운 면이라면 서로 충격이 되었을 때 힘이 전달되는 시간이 계속 증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여기서 설명했었던 것처럼 부드러운 면이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딱딱하지 않은 면인 경우에 대해서는 충돌 시간을 길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보자면 또 이 심지어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낙법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이 있죠. 이 낙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충돌 시간을 굉장히 길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다른 말로 얘기를 해보면 자기 몸이 갖고 있는 그 힘을 이 바닥하고 관계를 이 힘을 오래 분산시키기 위한 작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팽창식 충돌 보호 장치인 에어백과 관계된 얘기를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 자동차끼리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의 속도를 갖고 이렇게 충돌을 한다거나 또는 어떤 이 물체가 있는 곳에서 이 자동차가 와서 이렇게 충돌을 할 때인 경우에서 작용되는 게 바로 이 찌그러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서 설명을 했었던 충격력에 의한 충격량 발생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물체에 부딪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충격력이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앞서 이 설명을 했었던 그 식 중에 그 인자가 바로 질량에 대한 인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량이 크면 클수록 큰 충격력을 갖게 될 것이고 또는 물론 이제 충돌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큰 충격량을 갖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 상황인지 자동차끼리의 상황이라든지 또는 충돌한 상황은 이미 큰 충격을 받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돌 시간은 거의 일정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질량과 그리고 운동량과 관계된 이 속도, 초기 속도가 되겠죠. 이 속도가 바로 중요한 인자로 작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앞으로 실질적인 예를 듣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보면 바로 이 속도가 가장 큰 인자로 작용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충돌이 발생했을 때 이처럼 충격력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그 충격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이 있어야 되겠다. 즉, 이 충격력이 발생을 했었을 때 충격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소화의 이 방법이 필요하다. 방법이 요구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차 자체에는 이제 범퍼라고 하는 이 자동차 구성품과 그리고 이 자동차 내부의 이 탑승자 내부에는 바로 설명하게 될 이제 에어백이라고 하는 이 장치들이 바로 이 충격력을 최소화하는 그런 구성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인 경우에는 이 가장 끝부분과 가장 앞부분 경우에 보면 유일하게 이 소재가 쇠로 되어 철로 되어 있지 않고 바로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다라는 걸 보면 바로
이 충격력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로 인해서 자동차 자체 손상이라든지 또는 이 자동차를 타고 있는 이 탑승자의 이 충격력을 최소화 를 막게 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방법으로서 우리가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게 바로 이 에어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어백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에어백을 통해서 이 충돌 시간, 이 에어백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바로 충돌 시간을 길게 하기 위한 장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그러면 충돌 시간을 길게 함으로써 바로 충격력이 완화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이 에어백이라고 하는 것은 충돌에서 갑자기 불어서 탑승자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장비이다라고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또다시 충돌 시간을 길게 하는 장비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탑승자가 자동차의 단단한 면에 부딪히지 않으려기 위해서 전방을 향한 탑승자의 움직임이 약 30cm 이내 멈춰야 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람 이 거리와 사람이 이렇게 운전대, 여기서 보면 운전대하고 요 인체와의 거리가 30cm이기 때문에 이 딱딱한 부분이 바로 이제 이 운전하는 이 핸들이라고 하죠. 핸들과의 거리가 약 30cm이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평균 감속도는 자 어떻게 구해져야 되느냐 하면 바로 이 말은 30cm 거리 안에 나중 속도를 이렇게 요게 만약에 30cm라고 하면 30cm이다 라고 하면 여기서 있었던 속도가 초기 속도가 VI라고 하고 나중 속도가 최종 속도 VF가 있을 때 요 30cm 안에서 VF를 제로로 만드는데 얼마 정도의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 감속을 시켜 주어야 되는지를 지금 한번 구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아주 유용한 제3 운동 방정식을 사용을 해서 구해보게 되면 VF 제곱 마이너스 VI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EAS이다. 라고는 제3의 운동 방정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 평균 감속도, 즉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해주는 이 감속도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VF라고 하는 것은 제로가 되기 때문에 제로이고, 그리고 그러면 식은 최종 마이너스 I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2배의 A는 방향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가는 속도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A가 될 것이고, 거리는 S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로부터 바로 A라고 하는 것은 2S분의 V 제곱인 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나타내는 V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동차의 처음 속도이고, 그리고 이 S라고 하는 것은 감속되는 거리, 즉 우리가 감속, 즉 VF가 제로가 되고자 하는 곳까지의 거리를 바로 S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감속을 일으키는 힘, 즉 이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 뉴턴 법칙, 모든 이 움직이는 이 물체에 대한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뉴턴의 제2 법칙을 보게 되면 바로 잘 알려져 있는 가속도 법칙으로서, 자, F는 ma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가속도가 바로 감속을 시키기 위한 가속도이기 때문에 감속을 일으키는 가속도에 대한 가속도에 작용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자,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 A가 위에서 구했었던 ES분의 V제곱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70kg인 사람이 예를 들어 탑승을 하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 감속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외부에서 반대 방향으로 가해줘야 되느냐면 바로 이와 같이 즉 1.17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초기 속도 V제곱 다인 정도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주어야 된다 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다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 방금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C, G, S 단위계의 단위계에서의 힘이기 때문에 이 10의 3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70kg에 대한 이 g의 표시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V제곱은 초기 속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이에다가 S라고 하는 것은 30cm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단위와 관계된 것은 이제 문제가 없이 다인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감속을 시키기 위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힘의 크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실예를 한번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충전하는 순간의 속도가 70km라고 한다. 즉 70km의 속도로 차가 이렇게 움직여 왔다가 충돌을 하였다 라고 했었을 때 사람을 정지시키는 데 필요한 힘은 자, 위식으로부터 요 식으로부터 속도가 70km/h이기 때문에 요 식에다가 V 제곱 대신에 요 값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평균 힘은 4.45 곱하기 10의 9승 다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몸의 면적이 1000제곱센티미터 고르게 분포한다. 그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는 뭐 몸의 면적이 이 정도 된다는 얘기는 바로 이제 이 운전자가 앉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체, 그다음에 뭐 그리고 이제 얼굴이겠죠. 그래서 상체라든지 얼굴에 대한 전반적인 그래서 그림을 굳이 해보자면 자, 이러한 정도의 이 면적을 약 이렇게 1000제곱센티미터로 이렇게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그 뛰어내리기와 관계된 경우, 발꿈치에 관계된 경우는 약 뭐 그 2제곱센 정도에 비해 보면 많은 면적을 갖고 있게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전체 면적이 고르게 똑같은 이 상황에서 충돌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1제곱센티미터당 가해지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서론에서 얘기했었던 이 변형력이 되겠습니다. 이 변형력은 1000으로 이렇게 나누어 주게 되면 이 면적이 1000이기 때문에 이 4.45 곱하기 10의 6승 다인 퍼 스퀘어 센티미터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힘은 여기서 나타내는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요 모든 이 면적의 얼굴하고 이 상체 부분의 모든 면적의 힘이 골고루 요만큼의 변형력이 가해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 앞서 서론에서 다루었었던 내용 중에 바로 변형력, 즉 피부의 강도가 어느 정도 이 세기에 왔었을 때까지 피부가 잘 견딜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테이블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자, 이 피부 강도보다는 약간 낮은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km 정리를 해보면 70km 정도 오는 움직이다가 충돌을 하였다. 그리고 몸무게가 70kg 정도인 사람이 요 힘에 이 정지할 수 있는 데까지 받는 역으로 받는 그 힘의 크기가 즉 요 정도가 되고, 이 힘은 피부가 견딜 수 있는 그 힘에 비해서 약간 작기 때문에 에어백이 이러한 속도로 인체에 가해도 피부는 이 손상이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와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값은 예를 들어서 다른 얘기를 표현을 해보면 변형력이 예를 들어서 요거보다 큰 값을 갖는다. 즉, 이 말은 에어백이 터지는 이 속도가, 즉, 이 에어백이 터진다는 얘기는 요 인체에 에어백이 터져서
에어백이 터져서 이쪽 방향으로, 인체는 일로 가고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에어백이 터져서 이쪽 방향으로 요 힘이 작용을 했을 때까지는 이제 피부가 이렇게 손상이 없겠지만, 요 변형력보다 큰 값이 여기서 이렇게 가해진다 하게 되면 반대로 이 충격력에 의한 상처도 있지만 요걸 감소시키기 위한, 즉 에어백에서부터 이렇게 반대로 작용하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피부에 손상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와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앞에서 유도했듯이 필요한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있는 식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관계가 있고, 이 식은 궁극적으로 이 초기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이 식을 이제 유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말은 바로 이제 이 어떤 속도에서 이 충돌이 일어났느냐. 그래서 이 말은 바로 충돌 순간의 속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돌 순간의 속력이 예를 들어 100km 이상이 105km/h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그 변형력을 한번 계산해 보면, 아까 이 앞 슬라이드에서 보여줬었던 것처럼 똑같은 과정을 갖고 변형력을 계산을 해 보면 1제곱센티미터당 가해지는 힘의 크기가 바로 이렇게 나타난다. 즉 10의 7승 다인 per 스퀘어 센티미터로 이렇게 가해진다. 즉 1제곱센티미터 안에 내부에 가해지는 힘이 10의 7승 다인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자, 이 얘기는 바로 앞서 테이블에서 보여줬었던 이 피부 강도가, 즉 피부가 견딜 수 있는,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힘으로부터 견딜 수 있는 그 변형력의 최대 값보다 큰 값을 갖는다 인 경우에 대해서, 인 경우는 바로 탑승자가 부상을 입을 수 있다, 피부 손상이라든지 또는 이제 부상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충격력에 의한 인체 손상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속도를 감속시켜주기 위한 에어백의 속도, 즉 에어백이 바로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그 힘을 바로 조절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 피부의 손상을 가해주지 않는, 즉 피부 강도보다 적은 값을 갖게 에어백이 상체에 오는 힘과 반대 방향으로 가해 주어야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어백이라고 하는 것은 충돌을 완화시키는데 필요한 만큼의 짧은 시간 동안만 팽창을 할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자, 이 얘기는 바로 충돌 순간에만 팽창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즉 이 말은 아까 그 핸들하고 부딪히지 않을 수 있게끔 부풀어서 이 사람 몸에다가 이렇게 힘을 가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팽창해서 이 힘을 그 사람 인체에 그 힘이 가해져야 되고 져야 하고, 반대의 힘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움직이는 반대의 힘으로. 자, 그리고 그 순간 후, 즉 에어백이 이렇게 힘을 가해준 후, 즉 우리 실제로 하는 말로 에어백이 터진 후에는 이 공기가 에어백 안의 공기는 감소하게끔 이렇게 설계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 영화라든지 이런 속에 있는 장면, 충돌 장면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에어백이 순간 부풀어 올랐다가 다시 공기가 빠져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바로 이 내용이
최대한 핸들에 부딪히지 않을 정도의 힘을 에어백이 터지면서 인체에 가해주고 나서는 이제 그 충돌 시간을 길게 가져갈 수 있게끔 부드러운 면으로 이렇게 바뀌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